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검찰은 진짜 목표인 이재명 대표까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증언을 회유했다고 폭로했으며 국정원 문건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미끼로 하여 주가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줄줄이 뉴스타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싹 다 무시하고 이런 짜맞추기식 수사와 판결을 내린 거라 하겠습니다. 특히 확인된 국정원 문건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1심 판결까지 담당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자 이런 판검사들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한 것입니다. 실제 판검사들이 사건 조작을 하든 멋대로 판결을 하든 현재로선 이들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된 판검사들이 처벌받긴커녕 자체 징계라도 받은 적이 있었는지요? 현직 판검사들이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당했다는 이야기 대체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지요? 민주당에선 해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와 탄핵소추를 비롯해 판검사 법외국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외국제 도입은 검찰 사법개혁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로 꼽힐 만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즉 멋대로 기소하고 판결하는 그런 행위를 막겠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런 법외국제 발의 예고를 두고 대다수 언론에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방안이라고 잇따라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또 마치 민주당 열성 지지층이나 강성 의원들의 일부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법조인들의 말을 인용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거냐라며 법외국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나 사법부가 상당히 불신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판검사가 잘못해도 그냥 두자는 겁니까? 그들이 비판받고도 지금껏 한 차례라도 쇄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지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구체적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법외국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그대로 묻힌 바 있습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해 9월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토록 하는 법외국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를 지원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외국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또 이는 그 이전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은 법외국제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및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2019년 6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나 검사, 법관 등이 수사나 재판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법외국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을 왜곡해 당사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법외국제는 민주당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힘에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국힘 정치인이라고 해서 잘못된 기소와 판결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번에 또 법외국제가 발의될 경우 과거 발의됐던 법안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선 형법에 법외국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에는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고의로 법을 왜곡했을 경우와 과실에 의한 법외국제를 분리해 형법에 명시함으로써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형법에서 공공직무상 중재를 규율하면서 그중 하나로 판사 등의 법외국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집행을 초래하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덴마크, 러시아, 세르비아 등도 형법에 독자적으로 법의 곡제를 명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누구나 직업을 수행함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판검사가 기소나 판결을 엉터리로 하여 누군가 혜택을 보거나 불이익을 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학의 같은 자기 식구들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모른 척하며 감싸준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전에 간첩 조작 사건의 중형을 선고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데 คึ목했던 판사가 무슨 불이익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의 곡제에 대해 반대하는 특히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판검사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나 지금껏 엉터리 기소와 판결로 사회적으로 구설수 일으킨 자들에 대해 또 정치 판검사들에 대해 내부에서 자정하려는 일말의 노력이라도 있었는지요? 결국 법의 곡제 추진에 대한 반발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될 거라는 걱정 때문이겠죠. 특히 법조계에서 미풍양속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전관비리 역시 위협받을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엉터리 기소와 판결은 선배 전관 변호사 밀어주기 때문에 나오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법의 곡제와 결의 같은 법안인 사건 조작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증거물 조작, 위증 강요 등 수사기관의 범죄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 조작죄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경찰 조직에 그간 행해온 수사 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며 그 예로 자신이 변론을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들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수사기관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사건에서 밝혀진 증거 조작, 위증 강요 등이 아직까지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수없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 인멸하거나 위조, 변조된 증거를 행사할 때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내사 등 수사 전 단계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또는 입수된 사건 관계 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처벌해야 할 예시로 들며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는 게 최종 목적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역시 검찰의 사건 조작 냄새가 엄청나게 풍기는 사건 아닙니까? 저런 사건 진술 조작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사건 조작을 하더라도 처벌받는 규정도 없으니 처벌을 안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런 행위에 가담하고도 권력자의 눈에 들어 도리어 출세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윤석열이가 지난 2년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중용했던 이 시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 아니었습니까? 사건 조작죄 역시 법의 곡제와 같은 결의 법안이자 진짜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썼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공수처 설치보다 효과가 클 법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법의 곡제 재발의 논의와 사건 조작죄 발의를 비롯해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견제하는 법안 2개가 발의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김동완 민주당 의원은 12일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조사로 할 것, 수사기관은 수용자에게 서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조사 범위는 요구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수사기관은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할 것 등입니다. 김동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동규, 남욱, 이화영 등 모두 구속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검찰에 지속된 소환조사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진술이 변경됐다.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된 상태로 소환되어 술판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기까지 했다라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회유와 진술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감자들에게 당신의 구형량을 깎아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탈탈 털겠다 그런 식으로 회유 협박을 하여 사건을 조작했다는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윤석열이의 최측근인 어미준 부장검사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이증 사건이 당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김동완 의원은 순천 막걸리 살인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였던 부녀 중 딸을 검사실로 불러 가압적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고 부녀는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며 그러다 검찰 수사 장면이 천운과도 같이 CCTV에 녹화되었고
그 CCTV 영상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하여 사건 발생 약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다라고 영상 녹화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습니다. 김동완 의원은 검찰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원천 차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표적 폐단으로 꼽히는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법안 역시 발의됐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분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가칭 이성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분한 의원은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헌법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했으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사문화시켜 수사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배우고 이성균 씨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희생자로 불립니다. 수사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언론 취재 형식으로 잇따라 알려졌으며 언론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이성균 씨의 사생활까지 마구잡이로 폭로했습니다. 특히 모방송에선 이성균 씨와 룸살롱 실장 사이에서 오간 범죄 혐의와는 상관없는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균 씨는 경찰로부터 비공개 소환이 아닌 3번이나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습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언론의 묻지마식 공격을 받아내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피의사실 공표는 5년 전 조국 기사 100만 건 파동을 부른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위 이전에도 줄곧 있어왔으며 언론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여론전을 하는데 이용돼 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역시 그런 피의사실 공표의 희생자로 꼽힙니다. 양분한 의원은 해당 법안의 핵심에 대해 형법상의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규정인 행정규칙은 무효임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유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의 피의사실 공표 예외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내용과 피의사실 등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수없이 질타받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검언유착 같은 폐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론한 법의 곡제 사건 조작죄,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은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법안들이라 봅니다. 물론 이것이 통과되면 싫어할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 언론을 통한 저항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겠죠. 그럼에도 이런 개혁 법안들은 신속하게 국회를 통해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발의해놓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예전 엄중이들처럼 역풍 타령하는 일은 없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정경란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